여행의 묘미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요.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등 다양한 이유로 여행을 가는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연은 여행을 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여행 중 만난 택시기사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태국 여성입니다.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건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여행 중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보시겠습니다. 태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꽤 오래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도 그때 겪었던 상황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33살 태국 국적의 소니아 소메탄원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드라마입니다. 얼키플로이라는 드라마인데 한국 분들이 알아들으시려면 또해영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하더군요.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저는 드라마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작가라는 직업으로는 성공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박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갖고 작가로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는 큰일이 들이닥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아버지까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하신 어머니께 생계를 맡길 수 없어 저는 유일한 취미였던 글쓰기를 할 시간조차 없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작가로의 꿈을 펼칠 시도를 해보기는커녕 이루지 못할 꿈으로 눈물과 함께 고이 접어 가슴속에 넣어두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던 꿈을 포기한 사람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미련이 남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글쓰기는 하지 못했지만 저는 잠이라도 줄여가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나의 귀신님, 싸우자 귀신아 등 너무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간질간질한 사랑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저는 자연스럽게도 한국에 가고픈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익힌 한국어 문장들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속마음은 멋진 한국 남자를 찾아 함께하고 싶어서 한국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할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돈을 버는 기계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저는 하나뿐인 남동생의 학비를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모아두었던 팜플렛과 여행 정보가 나온 잡지들을 모두 책상 서랍 한 켠에 넣어두었고 다시 보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에는 제가 예전에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팜플렛과 잡지책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이게 다 뭐니? 너 한국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품속에서 흰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봉투를 열자 그 안에 있는 현금이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이 돈을 주셨는지 금방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 이 돈을 절대로 여행에는 쓸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다음 달은 동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 달이었거든요. 극구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말에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꿈도 모두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돈만 죽도록 벌어왔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아. 이 돈은 네가 우리에게 준 돈을 내가 조금씩 빼서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 네가 번 돈이고 미안해 하지 말고 가고 싶은 한국 여행을 가는데 이 돈을 써주면 좋겠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일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대로 전혀 생판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모 여기 뚝배기 하나 주세요 라고 부르며 정답게 구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도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되는 여비였지만 며칠 머무르면서 한국 사람들은 보니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탈 때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태국에서는 작은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합니다. 번거롭지만 그래서 현금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사람들이 쉽게 확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경복궁에 가려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알려주기를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정류장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매우 신기했던 점 중 하나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시간 맞춰 버스가 오고 갑니다. 대충감으로만 알 수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지하철이나 버스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한국의 보일러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은 더운 나라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방콕은 보통 27도, 28도 정도 조금 덥다 싶으면 30도는 가뿐히 넘거든요. 건기와 우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느끼는 추위는 한국에서는 추위가 아닐 거예요. 겨울 동화를 보며 입김이 나온다거나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등장 인물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눈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정말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국의 겨울 시기에 맞춰서 여행을 왔답니다. 그렇지만 추운 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눈이 온 다음 날은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추운 날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또 나갔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닥이 매우 따뜻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마치 천국 같았어요. 바닥에 앉지 않는 가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느껴지는 히터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냐고 얘기하다가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이 보일러를 돌리면 이렇게 따뜻하다고 알려주었어요. 태국에는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에는 모든 집에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고 설명해 주셔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추워서 고생하겠다며 조금 앉아있다가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조금 앉아있는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워주셔서 시계를 보니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몸에 담요까지 덮어주셨더라고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따뜻한 보일러와 함께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을 참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한국 여행 중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사건에 대해 하나만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려 태국 대사관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태국 대사관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한 대로 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말하면 가 주실 테니 택시를 한번 타자고 마음먹었어요. 택시비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큰 마음 먹고 숙소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한참 가는 것 같더니 기사님이 여기서 내리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여기서 일단 내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는 건지 돈이 없어 보이는 건지 잘 몰라서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여기서 내려서 저쪽 골목길로 조금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기가 있는 건물이 대사관인데 택시보다 걷는 것이 빠르니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라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양심적인 택시기사님은 처음 보았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떠나는 택시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았지요. 태국에 있을 때에 외지 사람이라 길을 잘 모르는 저에게 이상한 경로로 가서 돈을 더 받아갔었던 나쁜 택시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때였는데 그 일로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한국 택시기사님은 나쁜 태국 택시기사와는 다르게 정말 양심적이고 친절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택시기사였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이 좁더라도 손님을 대사관 앞에까지 데려다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요금이 더 나올 테니까요. 양심적인 택시기사님이 너무나 감사하여 태국에서 챙겨왔던 말린 망고를 조금 덜어서 드렸습니다. 사실 양심적인 기사님을 보고서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아버지는 툭툭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불운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더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시리에 빠져버렸지만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사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선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친절한 한국분들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꼭 이 택시기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보일러가 켜져 있던 따뜻한 가게 주인 아주머니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한국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큰 이유세요. 한국인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배려와 감동은 아마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